네, 안녕하세요. 12월 31일입니다.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제가 배웠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했었던 이제 모든 책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책들과 함께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빅데이터 개발자 과정을 겪었을 때 이런 종류의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알고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번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배운 책들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네, 총 13권인데 이 책은 저희가 따로 받은 거라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책이 상당히 많죠? 6개월 동안 배웠는데 13권인데 한 권은 사실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12권이라고 치면 한 달에 2권씩 받은 꼴이 되거든요. 처음 책으로 한번 봅시다. 처음 책이 바로 이것이 자바다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리뷰는 제가 모든 주마다 이제 리뷰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주를 보시면은 뭐 전체적인 좀 세부사항을 아실 수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거를 배운다고 해도 기본적인 언어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바랑 파이썬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과정에는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것이 자바다라는 2권의 책으로 진행을 했고요. 대신에 이거를 이제 일주일만 했어요. 사실 보면 1권은 조금 많이 달아있는데 2권은 완전 거의 새 거거든요. 2권은 거의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1권만 거의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저도 계속해서 복습을 1권을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1권이 조금 많이 낡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권까지 보는 건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상 그 교육에 들어가면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우니까. 그래도 저는 이 처음에 배웠던 한 주가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었어요. 실제로 저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의 차이를 잘 몰라서 제가 가기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다 갔었거든요. 생활 코딩님의 영상을 보다 갔는데 나는 이거 배웠으니까 자바 좀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자바는 완전히 다르니까 뭐 제대로 할 수도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주 만에 이제 이거 2권을 다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얼마나 더 공부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요거. 두 번째가 DB 관련해서 저희가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희 오라클을 했었기 때문에 오라클은 이 노에스큐엘이 아니죠. 노에스큐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기 전에 오라클을 먼저 전체적으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노에스큐엘을 배웠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던 스크립트 같은 걸로 진행을 해서 배웠고 요거는 이제 책, 근데 이것도 책으로 배우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책에 있는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되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강사님께서 준비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실습을 계속해서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강사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해주시는 강사님이 있는 반면에 이제 알고 있다라는 개념 하에 하는 그런 강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반에 비전공자가 몇 명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나 진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를 위한, 어쨌든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관련 걸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니까요. 이 두 번째는 이걸로 배웠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파이썬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주에서는 파이썬을 들어가는데 실제로 파이썬이 저는 재미있긴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이썬을 공부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완전히 이제 동떨어진 리액트를 배웠으니까 파이썬을 다시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이제 자바랑 파이썬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배우는 이 상황에서는 양대 산맥 같은 이제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기본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바랑 파이썬을 배워두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실제로 지금 저도 자바랑 파이썬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지만 거의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규 수업을 하면서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니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약간 후회가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잘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바랑 이제 파이썬의 기본을 좀 탄탄하게 내가 만들어 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 책 자체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습 같은 것도 되게 좋았고 뭐 자바 책도 좋았고요. 이 책은 사실 제가 거의 안 봤어요. 대신 선생님이 뭐 나쁘지는 않은 책이라고는 언급을 하셨으니까 뭐 참고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전에 했었던 모든 리뷰에 조금씩 담겨 있긴 합니다. 자, 파이썬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이제
센토스라는 이제 리눅스를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리눅스를 들어가면서 이 책도 저는 거의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왜냐면 강사님이 이제 준비해 주신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바빴기 때문에 수업을 8시간 이제 8시간을 하죠. 9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6시까지 하고 남아서 이제 1시간 정도 더 복습을 하고 가는데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왕복이 4시간이 걸리니까 아침에 뭐 책을 잠깐 보고 끝나고 돌아가면서 책을 보고 집에 가서 아주 잠깐 보고 잔다고 해도 모든 거를 복습하기에는 참 힘들거든요. 처음에 자바만 할 때는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내 자바를 여기에서 다시 배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해야만 하는 게. 그러면서 본인의 체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긴 힘들었었어요. 아무튼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뭐 센토스라는 것 자체는 리눅스를 다 칭하는 건 아니고요. 리눅스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이제 퍼져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센토스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우분투를 더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사용했던 거는 이제 센토OS가 맞긴 합니다. 아무튼 리눅스도 굉장히 중요했고 이제 보통 저같이 컴퓨터 잘 모르고 코딩 잘 모르는 사람들은 리눅스라고 하면은 잘 몰라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도스라고 하죠. 이 우리 윈도우가 아니라 뭔가 검은 바탕에서 막 이렇게 뭐 타자 쳐갖고 계속 하는.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는데 하다 보면 리눅스 굉장히 편합니다. 뭐든 알아둬서 나쁠 거 없는 알아야만 하는 그쵸 알아야만 하는 거죠. 리눅스 자체도. 네, 그래서 리눅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기본 한 주에 끝납니다. 한 주. 기본적으로 한 주예요. 한 주. 장난 아니죠. 길어봤자 2주, 2주 아니면 뭐 한 1, 2주 만에 다 끝나는 겁니다. 한 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못 보죠. 사실 못 봅니다. 이 기본 개념만 이해하고 컴퓨터에 깔고 뭐 하는 것만 해도 거의 다 뭐 일주일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커리큘럼 자체는 제가 느끼기엔 정부에 이제 이런 커리큘럼을 할 거니까 지원을 해달라 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갈 때는 강사님들께서 어느 정도 좀 이거는 너무 많다 얘는 빼자 저건 넣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던 게 많아요. 자, 요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NoSQL 중에 하나인 몽고DB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 레디스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아예 모릅니다. 배울 수가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일단 뭐 선생님께서도 이거 2개를 어렴풋하게 배우기보다는 차라리 몽고DB 하나만 제대로 배워라. 제대로? 일주일? 제대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지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 했다고 한들 아마 기억에 남는 거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이 책입니다. 이것도 거의 안 봤어요. 그러니까 책을 위주로 본다기보단 책은 거의 참고 도서용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저는 거의 공부를 이제 따로 못했다는 거죠. 이 정도 두께고 이 책 역시 저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은 한번 보셨을 때 이제 강사님은 나쁘지 않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 하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몽고DB랑 아니면 다른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랑 겹쳐서 그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이거를 배운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바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시키는 그런 미니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제 유튜브 쪽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했었던 리뷰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어떤 코딩을 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왔고 자바로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서버 쪽하고 연결을 해서 서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한 달이 끝났죠. 한 달 이 정도입니다. 장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을 시작할 때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제부터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빅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로 뭔가 유의미한 것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에서 분명히 이쪽 분야 저쪽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중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작은 부분까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이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좀 보긴 봤어요. 안 보진 않았는데 책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한테 이야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체육 전공을 했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했는데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분야여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좌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책 자체는 읽을만 했다고 해야 될까요? 재밌게 읽긴 했어요. 뭐 전체를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 덕분에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느끼긴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 책 데이터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뭐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 여기서 했었던 실습 과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제 이 책에서 많이 사용했던 게 판다스라든지 아니면 그거 뭐죠? 판다스랑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판다스 넘파이 그죠? 판다스랑 넘파이, 판다스랑 넘파이를 여기서 많이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판다스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조건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든요. 이제 판다스랑 넘파이가 약간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에 출생한 인구의 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몇 명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한눈에 보기도 쉽잖아요. 몇 월에 누가 더 많이 태어났고 몇 월에는 많이 안 태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시각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데이터 분석이 선행이 되고 이 분석된 걸 통해서 뭐 판다스나 넘파이나 이런 걸로 분석을 하고 시각화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서 만들어내면 뭐 우리가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파이썬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전부터 어쨌든 그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통계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데이터 분석이니까 통계도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게 바로 선형 대수입니다. 이거는 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스포츠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전공으로 어쩔 수 없이 이과 계열에서 선형대 수학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F, D 맞았나? 그럴 거예요. F는 아니었고 D 최악이었죠. 아무튼 D를 맞았는데 여기서 다시 선형대수를 만나면서 거의 좌절을 했습니다. 이거 앞쪽에 한 30페이지 읽었나? 그리고 닫았어요. 이거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분야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었던 건 이제 저희 같이 하셨던 그 반에 물리학과 이제 석사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어느 정도 이제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전 이해했다고 말 못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해를 전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꼭 필요하냐? 있으면 좋다. 하지만 없어도 할 수는 있다. 뭐 전문적으로는 아니겠지만 할 수는 있다가 제 결론이거든요. 뭐 하면 좋다. 하면 당연히 좋죠. 할 줄 알면 당연히 좋다. 이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다음 이제 통계학 도감인데 이제 저희 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비전공자다 보니까 비전공자들 중에서 야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못하겠다 해서 통계학 도감이라는 걸 이제 서점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림으로 나와 있고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사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 측에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우리는 이게 필요하면 학원 측에 요청을 해서 학원 측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전체 인원한테 이거 한 권씩을 사 주셨었거든요.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우리가 필요한 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말을 하면 이제 매니저님이 그쪽에서 판단을 하셔서 괜찮다 싶으면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니까 꼭 이 책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만 보기에도 정말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하다면 이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된다는 거. 대신에 저도 이거는 거의 못 건드렸죠. 저는 통계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내가 빅데이터를 할 수 있나? 솔직히 이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내가 통계 이런 거 잘 못하고 수학 이런 거 거의 못하는데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 자체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긴 합니다. 뭐 물론 통계랑 분석의 기초가 돼야 되고 기반이 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그거는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굉장히 고난스러울 거다라는 것도 덧붙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책이 지금 저희 3권 남아 있는데 이 3권은 거의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 배운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저희가 리눅스 쪽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리눅스 센토스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 빅데이터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하둡은 뭐 우리가 슈퍼컴퓨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컴퓨터 여러 대를 막 몇천 대씩 연결을 해서 얘네를 하나로 운영되게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얘네가 빅데이터를 다 관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한 대가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너무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보통의 조금 좋은 컴퓨터들을 여러 대, 그러니까 많이 연결해서 얘네가 한 번에 이제 분산 데이터를 하지만 그 데이터를 분산시키지만 얘네를 이제 꺼내서 쓰고 싶을 때는 뭐 하나의 명령어를 이제 꺼내온다든지, 약간 난 여기 있는 애들 가져올 거야 이렇게. 제가 하둡도 유튜브 채널 보시면 설명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둡을 배우는데 시간을 꽤 많이 쓰고, 하둡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자바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알고 하둡을 알고 있으면은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둡이 빅데이터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둡을 만약에 배우셔서 내가 흥미를 느낀다, 그럼 스파크를 배우세요. 저희는 스파크를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스파크는 배우면 좋다 해서 끝났는데, 만약에 지금 난 진짜 너무 빅데이터 너무 하고 싶고 나는 통계 좀 할 줄 알고 수학 좋아하고 하면 자바 배우고 하둡 배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한 다음에 스파크를 배우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약간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바 하면서 파이썬 어느 정도 알고, 왜냐면 파이썬이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하실 때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빅데이터는 머신러닝 그 딥러닝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실 때는 파이썬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자바 파이썬 하시면서 딥러닝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하드에 대한 기본 개념 갖고 스파크로 이제 뿅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빅데이터 쪽에서 이제 하둡 하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불러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배우고, 뭐 하이브라든지 뭐 MySQ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두 번째 미니 프로젝트를 저희 진행을 했었는데, 두 번째 미니 프로젝트는 저희는 미국의 총기 사고 같은 거를 이제 다 언제 어떤 식의 총기 사고가 몇 명이 발생을 했고 누가 죽었고 어떤 피해 상황이 있었고 사용한 총은 뭐고 이런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해서 발표를 했었던 그런 그 두 번째 미니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꼈었고, 저희가 관점을 좀 중점적으로 두었던 건, 예를 들어서 미국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난 데를 알게 됨으로써 이 시기에 아니면 이 장소에서는 좀 조심해라, 약간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었던 거죠. 이 시기에는 여기를 가면 위험하다, 뭐 상대적으로 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난 때니까, 아니면 이 장소에 가면 총기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하지만 이거 자체도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거는 뭐 그냥 단순한 총기 사건, 그러니까 누가 죽지 않은, 근데 누가 죽었을 경우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다 분석을 하진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은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 두 번째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은 저희가 배우려고 했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AP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기술 다루기, 이렇게 이게 말만 들으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 측에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강사님들께서 다들 회의를 해서 야, 이렇게 배워서는 너무 답이 없다, 얘네가 빅데이터를 배웠다고 할 만한 애들이 되려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어느 정도는 깊게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이 제가 보여드렸던 세 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아예 안 배웠어요. 아예 안 배우고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과정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강사님들마다 판단하시는 게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저희 학원만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학원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이해는 했는데, 사실 그 기간만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수업임에는 틀림없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지만 어떤 걸 선택해도 확실하게 전문가급으로 알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찌됐건 끝났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수박 걸탈기식이라도 이렇게 했었다는 거,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배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배우고 나서 나는 진짜 빅데이터 전문가 쪽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절대. 대신 이걸 배우면서 이런 세상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언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또 사실 클라우드 쪽은 잘 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클라우드는 돈만 있으면 가능해요. 돈만 있어서 이제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가능해요. 제가 저희 지금 프로젝트 했던 거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길게 했었던 마지막 프로젝트 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만 준비가 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서비스를 이제 좋은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순간, 사실 돈이 들어가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부터 공부를 해 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지도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은 생각을 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리뷰가 끝났어요. 이 리뷰를 하면서 일단 제가 저희가 배웠던 그 시간표를 여기 아니면 여기인가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인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주마다 리뷰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잘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배웠던 걸 한번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임에는 틀림없고요. 사실 빅데이터 이쪽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훑었던 느낌이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선 대학원을 가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도 거의 대부분이 저는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웠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당시의 커리큘럼 그 자체가 조금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운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경영학과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체대 자체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전문가적인 분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 급의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빅데이터라는 건 뭐 사실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장점이자 단점은 말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양질의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저장이 되는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고, 그 테스트가 들어감으로써 더 좋은 결과값, 더 근사치, 그러니까 100% 확실한 그 정답은 없지만 근사치 뭐 90%가 넘는 확률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고 같은 경우가 이제 바둑을 잘 두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뭐 족보라든지 아니면 바둑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학습을 시켜서 그 많은 학습된 것들을 가지고 한 수를 놓을 때 많은 경우의 수를 한 다음에 최선의 한 수, 최고의 한 수를 놓게 되는 게 바로 알파고인데, 이 데이터 분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온다. 이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키가 될 거고, 지금 이미 아주 중요한 키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느꼈던 게, 데이터를 구하는 게 한국은 너무 어려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를 구하는 게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근데 한국은 뭔가 좀 폐쇄적이고 많이 숨겨놓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진행했던 그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그 카메라 쪽으로 바뀌게 되기도 했는데, 재미는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지, 써먹을 수 있을지, 이걸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 이 6개월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다음 날이잖아요. 이 6개월이 끝난 기간 후에 느낀 거는 마지막 프로젝트가 거의 생명입니다. 이 마지막 프로젝트로 내가 어느 회사를 갈지, 어떤 내가 기술을 갖게 될지를 거의 뭐 정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는 이 빅데이터 쪽을 했지만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프론트엔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를 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언어들, 뭐 리액트라든지 이런 거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결국에는. 왜냐면 그걸 갖고 내가 직접 했었으니까. 다른 걸 갖고 직접 하긴 했지만 그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2달 넘게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많이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내가 어떤 곳을 가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하고, 그거에 관련한 언어들을 조금, 지금 배우는 거는 약간 수박 겉핥기로 괜찮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쪽의 그런 언어라든지, 내가 정말로 목표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원하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그걸 다 걸어야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내가 배웠던 언어로 다 걸어서 그것만 계속해서 해서 개발을 해 나가면 보입니다. 그 2달 동안 계속 그걸 잡고 있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제 그걸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면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IT 산업 자체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원한대요. 근데 그만큼 이제 못 따라와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6개월을 배우긴 했지만 제가 막상 실제 현업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분명 뭐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그걸로 뭔가 개발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과값을 내가 얻어냈을 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아마 저는 이제 취업 쪽이 되거나 뭔가 제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건데, 지금 IT 쪽으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아예 공부 자체를 제가 정말 관심이 있었던 프론트엔드로 만약에 정말로 제가 나갈 거라면 그쪽으로 다시 공부를 혼자서라도 이제 진행을 해가야 되겠죠. 대신에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어느 정도 내가 해야 할 그 길이 보인다? 뭔가 내가 뭔가를 정했다면 이제 그 길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나가야겠다. 대신 엄청나게 또 길고 힘든 혼자만의 싸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최소한 알 수는 있겠다, 느낄 수는 있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코딩의 키역도 몰랐고 컴퓨터 그냥 게임만 할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이 6개월을 통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있고 이 IT 산업계에서 이런 게 핫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음, 제가 제가 얼마나 대단한 걸 했겠습니까? 그냥 저는 단지 6개월을 배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 사람일 뿐입니다. 대신 비전공자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일 뿐이죠. IT 산업 쪽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재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진입장벽을 넘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하나를 넘으면 계속해서 높은 벽들이 있고, 이 높은 벽들이 내가 뭐 몇 년을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얻어간다고 해도 뭔가 잘한다고 느꼈을 때도 항상 다음에 보이는 높은 벽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배우면서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뛰어드신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굉장히 배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안정적인 거라면 저는 오히려 자격증 같은 것들을 따서 자격증으로 뭔가 일을 하나 얻고 그 안정적인 그런 직장에서 계속해서 있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스스로에게는 계속해서 배우는 거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굉장히 저는 마음에는 들지만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새삼 다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인생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항상 몇 년 뒤 거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계획만 저는 세워놓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이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저도 잘 준비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유튜브 자체는 이제 저는 일상생활처럼 올리는 게 돼버려서 여러분들과 뭐 소통이라고 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계속해서 제 일상들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보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긴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꼭 원하시는 그런 교육을 받으셔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12월 31일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이죠. 하루가 바뀐다고 2021년이 된다고 모든 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단지 숫자가 하나 바뀌는 것 뿐이니까요. 거기에 너무나 크게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쭉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